안녕하세요. 맘싸부르타 TV 김지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혼자서 하부르타 강의를 하려고요. 셀카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쑥스러운데요. 이 셀카로 준비한 이유는 좀 더 여러분과 편안하게 소통하면서 하부르타를 하고 싶어서 준비해 봤거든요. 한번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입술을 사용해서 말을 하게 되면은요, 안 쓰는 입술에 있는 근육을 쓰기 때문에 뇌에 자극을 주면서 뇌가 발달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부르타가 두뇌 발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술을 사용하는 것 중에 수다도 있고 대화도 있잖아요. 근데 수다보다는 대화가 더 뇌에 자극을 줄 거예요. 대화는 보통 탁구공을 왔다 갔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대화잖아요. 그럼 하부르타로 하는 대화는 뭐죠? 하부르타와 대화가 다른 점은요. 하부르타는 텍스트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텍스트의 주제를 가지고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하부르타예요. 오늘은 그 텍스트를요. 점 그림책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난 5강에서 까바놀이 했던 점 그림책 기억하시죠? 그 그림책을 가지고 오늘 제가 그림책 하부르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그림책 하부르타 한다 그랬는데 그 텍스트 중에 하나가 점이에요. 네, 지난번에 저희 5강에서 점 그림책을 가지고 까바놀이 해봤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그림책을 가지고 오늘 하부르타를 할 건데요. 제가 한 장으로 한번 이렇게 준비해봤어요. 네. 살아있는 그림책 하부르타. 이 안에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순서를 한번 정해봤거든요. 보면은 그림책을 선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되게 중요해요. 그림이 읽어질 수 있는 그림책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표지 그림 읽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앞표지와 뒷표지를 다 같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 그림책이 어떤 책인지 어떤 내용일 것인지에 대해서 예측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림책을 실질적으로 읽는 겁니다. 다들 인터넷을 통해서 점동화를 읽어보시거나 책을 사셔서 또한 빌리셔서 읽어보셨을 거라고 믿고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림책을 읽은 다음에 우리가 질문을 만들 거예요. 그 질문을 만든 걸 가지고 짝과 하부르타를 하는데요. 오늘은 짝이 없고 저랑 인터넷으로 같이 유튜브로 하부르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든 질문을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그림책을 가지고 패러프레이징까지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살아있는 그림책 하부르타 완성이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그림책 하부르타에서는요. 그림책 읽기가 있잖아요. 그림책을 읽고 나서 바로 덮은 다음에 짝과 함께 서로 설명하기를 하면 메타인지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랑 유튜브로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내용 질문, 답이 있는 질문을 뽑아왔어요. 한번 답을 해보시면서 책 내용을 한번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점 동화의 주인공의 이름은 베티. 네. 두 번째, 점 동화 주인공 외에 등장하는 인물 2명이 있어요. 선생님과 한 아이. 그렇죠?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죠? 네, 미술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베티가 미술 시간이 끝났을 때 베티의 그림은 어땠죠? 하얀 도화지 그대로였어요. 다섯 번째, 선생님이 하얀 도화지를 보고 무슨 그림을 그렸다고 했나요? 눈보라 속에 북극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베티를 보고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한번 시작해 보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7번째, 베티가 하얀 도화지에 하고 싶은 대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연필을 힘껏 내리꽂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8번째, 연필을 힘껏 내리꽂은 점을 보고요. 선생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죠? 한참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 이제 여기다가 내 이름을 쓰렴 하고 그 도화지를 내려놓았죠. 그리고 9번째, 일주일 뒤에 미술 시간에 베티가 깜짝 놀란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놀랐어요? 맞습니다. 번쩍거리는 금태 액자에 점 하나가
찍혀 있는, 그리고 베티라고 이름이 쓰여 있는 그 그림이 액자에 걸려 있는 거였어요. 10번째, 베티는 어떤 그림을 그렸죠? 네. 노란 점, 초록 점, 빨간 점, 파란 점, 빨강하고 파랑을 섞어서 보라점 이렇게 그렸어요. 이때 그린 베티는 수채화 물감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11번째, 베티의 점 그림은 어떻게 발전했어요? 작은 점에서 아주 커다란 점으로 넓은 도화지에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아주 큰 점도 그리게 됐고요. 색칠하지 않고도 원을 이렇게 커다란 점도 그리는 걸 보았을 거예요. 12번째, 베티가 그린 점 그림들은 어디에 전시되었죠? 네, 학교에 있는 미술 전시회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13번째, 베티가 그린 점은 인기가 어떠했죠? 대단했어요. 맞아요. 14번째, 전시장에서 한 아이가 베티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그쵸? 누나 정말 대단해. 나도 누나처럼 그림을 잘 그렸으면 좋겠어. 라고 한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15번째, 한 아이에게 베티가 해준 말이 있어요. 뭐였죠?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16번째, 베티가 그려보라고 건네준 하얀 도화지에 한 아이가 어떤 그림을 그렸나요? 예, 삐뚤삐뚤 이렇게 꼬불꼬불 선을 하나 그렸죠. 17번째, 그렇게 삐뚤삐뚤한 선을 그린 그 그림을 보고 베티는 어떻게 했죠? 네,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그림을. 18번째, 베티가 그 한 아이에게 그림을 한참 보고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자, 여기에 내 이름을 쓰렴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내용이 있는 질문을 가지고 스토리를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궁금한 걸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이 질문을 만든 다음에는요, 우리가 하부르탈 할 때 짝과 같이 하부르탈 하거든요. 제가 일반 실전의 강의를 가게 되면 짝과 함께 자기가 만든 질문을 유지하면서 여러 짝을 이동하면서 만나면서 하부르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정말 하부르타가 이런 맛이 있구나 하고 정말 맛있다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 질문을 짝과 같이 만들기도 하고 따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경험들은 실전에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랑 같이 하는 하부르타는요, 내가 스스로 만든 질문을 나에게 스스로 내가 답을 해보는 자기 하부르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림책 읽기의 전 단계는요, 까바놀이로 하면 돼요. 그리고 중간 단계는요, 궁금한 것을 갖고 질문을 만드는데 짝이 있을 때는 짝꿍과 같이 만들어도 돼요. 하지만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궁금한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그 궁금한 걸 가지고 하부르탈 하게 되면은요,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친구랑 짝가하게 될 때는 경청할 수 있는 거, 듣기 훈련도 되지만 내가 스스로 할 때는요,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는지,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한 편견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가 확장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그림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고요. 읽은 다음에는요, 뭐냐면 내가 스스로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다 보면은요, 그 뒤에 보이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진짜 하부르타의 그 진정한 맛이라고 할 수 있죠. 점 그림책을 통해서 내용을 알았다면 이제 궁금한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요 공유해 드리고요. 나머지는 PPT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는요, 선생님이 북극곰을 그렸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하얀 도화지를 보고는 눈보라 속에 있는 북극곰을 그렸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때 베티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선생님이 그리고는 이렇게 점을 이렇게 연필을 딱 내려 꽂았을 때 점이 하나 찍혔잖아요. 그걸 보고 한참 동안 살펴보았잖아요. 왜 한참 동안 살펴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베티에게 이름을 쓰라고 했는데 이름을 쓴 것과 안 쓴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또 하나, 일주일 뒤에 금태 액자에 본인이 찍은 그 연필로 찍은 점 하나가 이름이 쓰여 있는 그 그림이 딱 액자에 걸려 있었을 때 베티는 어땠을까요? 나중에는 그림을 여러 개 이제 많은 그림 점을 그리면서 점 전시회를 하죠. 그때 한 아이가 나타나는데 이 아이가 베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나도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내가 그린 그림은 선도 삐뚤삐뚤삐뚤 그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티가 한번 그려보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베티가 선생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한참을 쳐다보고 그 아이에게 너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름을 쓰게끔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이런 베티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한번 이제 저 아이에게 적용을 했을 때 내가 우리 아이의 장점을 찾아줬던 어떤 그런 경험이 있는지 저도 한번 질문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티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제 스스로 했던 질문이긴 한데요. 나에게 이렇게 멋진 점이 있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잘 못했는데 칭찬을 해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잘하게 된 경험이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이런 질문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또 많은 질문들은 제가 PPT로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 그림책을 통해서 살아있는 그림책 하브루타를 저와 함께 해보셨는데요. 이 이후에 할 수 있는 몇 가지 활동을 팁으로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인터뷰.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베티와 선생님과 한 아이와 작가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 표현. 점 그림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어요. 베티와 선생님과 한 아이. 이들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베티가 난 아무것도 그리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선생님이 한번 시작해 보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할지 말지 고민할 때 누군가가 시작해 보라 그래서 시작해서 그 일들이 잘 되었던 경험이 있는지 또한 이름을 쓰렴 했는데 그 이름을 씀으로 인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조금 더 느꼈던 경험이 있는지 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하나는요. 뒤에 이어질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가는 김주희가 되는 거고요. 한 아이가 삐뚤삐뚤 그려진 선을 그렸는데 그때 베티가 이름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지 한번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브루타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점 동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만들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면서요. 우리 안에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 사고도 확장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또 보이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셔서 그것을 짝과 함께 하브루타를 꼭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맘스 하브루타 김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